그의 체온이 몸 위로 스며들었다. 조심스러운 키스, 천천히 옷깃을 열어가는 손, 뺨과 어깨를 따라 미끄러지는 시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또 진심이었다. 명자의 등허리가 반응했다. 오래된 목재 침대의 삐걱임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 사람 그 시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자 씨는 마당에 핀 접시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낸 터였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아직도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2층 집, 옛날식 기와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돼 있어 보기엔 그럴싸했다. 문제는 크기였다. 명자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전기세며 수도세, 관리비의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다. 게다가 무릎까지 성치 않아 마당 풀 뽑는 것도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다락방을 새놓자. 결혼 전부터 써오던 다락방은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고 남이 쓴다 해도 아까울 건 없었다. 동네 부동산에 광고를 내고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방문자가 나타났다. 여기가 강명자 선생님 댁 맞습니까?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예, 맞는데 누구신지? 제 이름은 정치훈입니다. 다락방 새 놓는다고 하셔서요. 그는 공손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는데 그 모습에 명자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치우는 과거 정비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 후 지방 여기저기 떠돌다 이 동네로 왔다고 했다. 조용한 데서 책 읽고 라디오 들으면서 지내고 싶어서요. 말끝마다 괜찮으시다면을 붙이던 그의 모습에 명자는 웃음을 머금었다. 그럼 올라가 보실래요? 다락방은 오래됐지만 따뜻했다. 겨울에는 조금 춥겠지만 환기도 잘 되고 햇살도 적당히 들었다. 괜찮네요. 정리만 조금 하면 금방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그날 저녁 명자는 잠자리에 들며 문득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에 산다니 이상하면서도 외롭지 않겠지. 다락방에 스며든 작은 불빛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다. 며칠 후 명자는 우연히 마당에서 치훈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날이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여전히 선했다. 밖에 나오셨어요? 마당 좀 쓸고 있었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익숙해서.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따뜻한 손에 명자는 조금 놀랐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내게 손을 내미는 일이. 그날 이후로 치우는 명자의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가끔은 반찬을 나눠주고 때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들이 이 집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치우는 갑자기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 직접 꾸민 마당인가요? 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 손재주가 좋아서 꽃도 자주 바꿔 심고 평상도 직접 만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을 무렵 명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다락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작은 불빛이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명자는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다락방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람 참 묘한 사람이네.
며칠 후 명자는 김치전을 부치다가 문득 치운 생각이 났다.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음식 잘 챙겨 먹기 힘들 텐데. 김치전을 접시에 담고 종이 타월로 기름을 톡톡 뺐다.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가긴 어색해 마당에 나와 있다가 치훈이 내려오는 걸 보고 말을 걸었다. 정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마침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김치전 조금 부쳤는데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치훈은 두 손으로 접시를 받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날 저녁 치훈은 빈 접시를 돌려주러 내려왔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말에 명자는 살짝 놀랐다. 그가 가끔 혼잣말처럼 가족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리운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혹시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어릴 때 사고로 그 뒤로 형이랑 둘이 컸죠. 치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결혼은요? 안 했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다 사정이 안 맞아서. 그렇군요. 말끝이 어색하게 흐려졌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설치며 생각했다.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고 외롭겠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바라봤다. 잔주름이 선명한 그 손에 아직도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체온보다 요즘은 다른 온기를 더 자주 떠올렸다.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말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손. 정치훈이라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며칠 후 사건이 일어났다.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수도배관이 터진 것이다. 물줄기가 마당으로 쏟아지고 흙탕물이 진흙탕을 만들어버렸다. 명자는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아이고야, 이거 어떡해. 그때 다락방 문이 벌컥 열리며 치훈이 뛰어내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수도관이 터졌나 봐요. 저거 봐요. 마당이 물바다가 됐어요. 치훈은 망설임도 없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화를 꿰었다. 저 공구 좀 가져올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30분쯤 지난 뒤 상황은 진정됐다. 배관을 잠그고 물기를 트고 부러진 관을 응급처치까지 마친 상태였다. 명자는 마당 한편에 앉아 물바지가 된 신발을 벗으며 서둘러 수건을 내밀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제 집도 아니고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집은 제 집이지만 이제 당신도 이 집의 일부잖아요. 그 말에 치훈이 잠시 멈칫했다. 이 집의 일부 그 말 좋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혼자 계시는 게 괜찮으세요? 명자는 대답을 망설였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남편 보내고 나서 그냥 바쁘게 지냈으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허전해요. 낯선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건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치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 집에 오기 전엔 계속 떠돌았거든요. 처음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1미터쯤이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그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치우는 명자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가져다 주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셔서요. 몸살 오실까봐. 아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고마워요.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조용히 멈췄다. 너무 짧았지만 뚜렷한 접촉이었다. 오래된 피부끼리 스친 온기. 명자의 뺨에 천천히 열이 올랐다. 치훈도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문을 닫기 직전 명자의 속삭임이 들렸다. 내일은 제가 차드릴게요. 그 짧은 말에 치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모처럼 머리를 단정히 말리고 좋아하던 분홍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무언가 기대되는 하루였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들떴다. 차를 준비하고 마당 평상에 자리를 폈다. 치우는 평소보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내려왔다. 오늘 더 예쁘시네요. 명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예쁘다니 나이 80이 다 돼가는 노인네한테. 그 나이에 예쁜 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치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청춘, 지나온 이야기, 후회했던 순간, 그리고 혼자 보냈던 긴 시간들. 햇살이 기울 무렵 명자는 문득 조용히 말했다. 나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내 옆에 누워있는 꿈. 뒤돌아보면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따뜻해. 그게 전부예요. 치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저면 안 될까요? 바람이 멈추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잔잔한 평상 위를 울렸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흐르고 마당 평상에 아직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듯 했다. 무심코 벽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 같으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잠들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자꾸만 심장이 뛴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은 자꾸 치훈을 향해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 눈빛, 손끝의 따뜻함이 떠오를 때마다 몸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번졌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명자는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목소리가 자꾸 속삭였다. 괜찮아. 외롭잖아. 이제는 기대고 싶잖아. 그때였다. 마당을 지나가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탁 조심스럽게 대문을 닫는 소리. 그의 발걸음이었다. 명자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손등을 천천히 문질러 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고민한 듯한 표정. 그러다 그녀를 보고 살짝 웃었다. 혹시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니요. 자려다가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치우는 문고리 위에 놓인 컵을 내려보며 말했다. 아까 주신 차 덕분에 몸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명자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선생님. 네. 그날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에서 이야기 나눴던 날. 그 말 기억나요? 어떤 말이요? 그 사람이 저면 안 되겠냐고 했던 말. 명자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는 그녀와 눈앞에 마주 섰다. 이제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집에서 선생님 옆에서. 그 말은 고백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여러 겹의 문들이 조용히 열려갔다. 남편의 사진, 세월의 흔적, 주름진 손등 위에 쌓여있던 외로움이 하나씩 벗겨지듯 사라져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오늘 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둘은 마주보며 이불 가장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손끝만 마주쳤다. 그 손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듯 서로를 감싸주었다. 명자는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되었다. 그가 명자의 손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손이 참 작으시네요. 따뜻하고 주름투성이잖아요. 그게 좋아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손 같아서.
그 말에 명자의 눈가가 젖었다. 남편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이. 다음은 어깨였다. 그리고 목선. 그의 손길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천천히 펼쳐 읽는 듯. 그녀의 몸 위를 지나갔다. 명자는 그에게 몸을 맡겼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컸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버리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숨결이 귀 옆을 스치고 입술이 가볍게 닿았을 때 명자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거였다. 그의 체온이 몸 위로 스며들었다. 조심스러운 키스, 천천히 옷깃을 열어가는 손, 뺨과 어깨를 따라 미끄러지는 시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또 진심이었다. 명자의 등허리가 반응했다. 오래된 목재 침대의 삐걱임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의 소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불 아래로 스며든 두 사람의 살결이 하나의 숨결로 이어졌다. 아무 말 없이 오직 감각으로만 나누는 대화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세월도 나이도 상관없었다. 모든 것이 처음 같고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이윽고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숨소리가 깊어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나 아직 여자로 살고 있었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둘은 잠에 들었다. 긴 호흡, 얇은 이불, 그리고 벽에 스며든 두 사람의 체온. 그 어떤 날보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리고 그날 명자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문이 열렸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명자는 잠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곁에 있는 따뜻한 체온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몸을 돌려 치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잠든 채였다. 고운 주름이 이마를 따라 흐르고 입가엔 약간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숨결은 고르고 편안해 보였다. 명자는 문득 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있다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구나. 긴 혼자의 시간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은 감은 채였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깼어요. 그의 목소리는 잠에 젖어 있었고 그 말에는 변명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확신만이 있었다. 어색하네요. 명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치훈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익숙해지면 되죠.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 말 없이 둘은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누구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날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다. 명자는 자연스럽게 치훈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김치국을 떠먹으며 웃었다. 치훈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마당 쪽 문짝 좀 고치려고 해요. 벌어져서 문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저는 그럼 방 정리를 좀 할게요. 혹시 그 방 같이 써도 돼요? 명자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방이요? 작은 방이요. 도구나 책 같은 거 두고 싶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점심 무렵 마당에 나가 문짝을 고치던 치우는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손에 망치를 쥔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명자는 그 모습을 안방 창문 너머로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땀을 흘리며 자기 집을 고쳐주는 풍경.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명자의 마음엔 깊이 새겨졌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평온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명자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 바로 최민재였다. 그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명자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명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놓자마자 문을 잠갔다. 심장이 계속 뛰었다. 불안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치훈이 다가와 물었다.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시장 근처 골목에서요. 그 말에 치훈의 표정이 굳었다. 이상하게 굴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바라만 봤어요. 말도 없이. 그게 더 불쾌한데요. 무서웠어요. 다시 이 집에 올까봐. 치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안방 창문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오늘부터 이 문도 잠그고 지내요. 제가 매일 확인할게요. 미안해요, 정 선생님. 괜히 같이 사시게 해서 이런 일까지.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오히려 이 집에 함께하게 돼서 좋아요. 명자는 그 말에 울컥했다. 외부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감싸주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그 골목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모습까지. 무언가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 집 안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혼잣말이었지만 치우는 곧바로 대답했다. 제가 지킬게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 다시 문의한 결과 최민재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택 반경 100m 이내에 출몰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경찰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고 했지만 명자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었던 것이다. 봉투엔 아무런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 그 돈 당신 남편이 훔친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명자는 손이 떨렸다. 그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치훈에게 보여주자. 그는 잠시 말없이 봉투를 들여다봤다. 이건 그냥 겁주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주장만 있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 아직 근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우체통에 넣었을까요? 직접 넣은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킨 걸 수도 있어요.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정말 그랬다면요? 내가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요. 치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만이에요. 그 말에 명자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 그녀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준 건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몰랐다. 우리 그 금고 다시 확인해 봐요. 네. 처음엔 너무 당황해서 다 못 살펴봤던 것 같아요. 노트나 문서들 다시 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금고에 있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중 한 페이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민재가 자꾸 협박을 해온다. 내가 뭘 숨겼는지도 모르는 놈이 언젠가 나설 거다. 그땐 명자에게 모든 걸 맡기자. 명자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이건 남편 글씨체예요. 치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국 이건 당신에게 남긴 방어 장치였던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어쩌면 지금이 이 사건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끝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밤이 깊었다. 정치우는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김성태의 손글씨가 또렷했다. 그놈이 뭘 찾는진 나도 안다. 하지만 그건 명자만 알아야 할 일이다.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그놈 때문일 수도 있다. 치우는 손으로 노트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매만졌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다. 정 선생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민재 이미 예전부터 무섭다고 느꼈어요. 근데 남편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했죠. 치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이라도 마주 보려는 그 용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볼게요. 그 말에 치훈의 표정이 굳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주세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낮지만 외진 곳.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찻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최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세월 동안 더 거칠어졌고 그 안에 깃든 기묘한 자신감이 오싹할 정도로 느껴졌다. 오랜만입니다. 명자 씨.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여기까지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명자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치우는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그 편지 당신이 보낸 거죠? 명자가 조용히 묻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남편은 겉으론 깨끗했지만 사실은 내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30년 전 그때 내가 투자한 돈 3억. 그 사람이 다 챙겼지. 그런 일 없다면요? 없다고요? 민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왜 죽기 직전까지 나한테서 도망쳤을까요? 왜 그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치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3억이라는 돈의 출처, 송금 내역, 계약서라도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땐 현금이었어. 그런 거 없어도 우린 알잖아. 명자 씨, 당신도 느꼈을 거야. 그 사람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거. 명자는 민재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한 건 돈이 아니죠. 김성태가 이긴 게 싫었던 거예요. 그가 당신보다 성공하고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게 싫었던 거예요.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남긴 걸 찾아내고 싶었어. 그게 뭐든 간에. 그 순간 명자는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보석함. 그 안에는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다. 작고 녹슨 오래된 금고 열쇠. 이건 남편의 유품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그 진실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죠. 민재가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명자는 갑자기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당신에겐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 진실은 당신이 알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접근 금지 위반이에요.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고 평상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최민재 씨, 윤명자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민재는 얼떨떨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짜고 친 거야? 아니요, 명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한 짓에 대한 결과예요. 경찰이 민재를 연행하고 찻집 안엔 조용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며칠 뒤 명자는 다시 금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치훈과 단둘이서. 그 안에는 오래된 공증 문서와 일기장 한 권이 더 있었다. 그 돈은 민재가 사업 실패 후 가족에게 숨기고자 일부러 나에게 맡긴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그가 뒤엎을 수도 있으니까. 명자, 미안하다.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명자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남편은 결국 날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걸 당신 손에 남긴 거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마당엔 코스모스가 한들거렸고 작은 나무엔 감이 하나둘 익어가고 있었다. 명자는 나무 그늘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치우는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다. 이 라디오 진짜 오래됐네요. 70년대 거 같은데요. 그래서 더 소중하죠. 남편이 군대 가기 전에 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잘 고쳐야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소였다. 정 선생님. 네. 여기 계속 있어 주실 거죠? 말씀만 하세요. 이 집 고치는 거, 마당 돌보는 거 다 제 일이에요, 이제.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참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위협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만큼은 평온과 사랑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낸 자만이 두 번째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